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룡입니다. 제가 2라운드 극강 시리즈의 그 두 번째 강의가 되겠는데요. 아시다시피 제 강의의 그 정체적인 제목은 경제 개념 돌파하기입니다. 사실 우리 사회에서 불필요한 여러 가지 그 갈등이나 이런 그 마찰 같은 것들이 사실 그 기본적인 우리 개념의 혼란에서 그리고 혼동해서 오는 것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개념을 좀 정확하게 함으로써 그러한 불필요한 갈등과 마찰을 좀 줄여보자 라는 것이 제 극강 시리즈의 목적입니다. 오늘은 우리 일상생활에 아주 친숙한 교환이란 무엇인가, 서로 바꾸는 거죠. 그 교환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은 그 지금보다도 더 나은 행복 상태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행복이라는 것은 대단히 그 사람마다 다르죠. 대단히 주관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각자가 추구하는 그런 주관적인 행복을 뭐 바람직하달지 또는 바람직하지 않달지 뭐 옳달지 그르달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인간 행동을 탐구하는 그 경제학은 그러한 그 각자가 추구해 나가는 행복을 더 잘 달성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역시 물적 토대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더라. 라는 그런 인식하에서 그 물적 토대의 그 형성. 그래서 즉 인간은 물질적인 복지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서 행동한다라는 그 명제하에서 논의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인간은 그런 물적 수단을 확보하는데 여러 가지 필요한 지식과 그리고 능력 이런 것들을 개인적으로 모두 다 가지고 있지는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간은 개별자로서 존재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그래서 결국 남과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이제 자기에게 유익한 그런 것을 얻게 되는데요. 첫 번째 방법이 그 타인의 일방적인 사랑으로부터 자기에게 유익함을 얻는 것입니다. 흔히 예를 들자면은 그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또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고 또 그리고 청소년들이 노인을 공경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속하겠습니다. 이건 대단히 자발적이죠. 그리고 소극적이죠. 대단히 바람직한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지금과 같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이러한 그 방법은 대단히 제한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크게 널리 이제 적용되기는 좀 어렵고요. 이제 두 번째 방법이 이제 아주 나쁜 방법이죠. 타인을 이제 종으로 삼거나 노예로 삼아가지고 자기에게 유익한 행동을 하도록 강제하는 거. 이건 당연히 비도덕적이죠. 그리고 또한 효율적이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방법이 등장을 하게 되겠는데요. 세 번째 방법이 바로 이제 교환을 통해서 서로 이득을 얻는 그러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사람 수가 늘어나고 그리고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이 확장되어 가는 대규모 사회에서 이제 가장 적합한 그러한 이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일상생활은 사실 매일매일 교환의 연속이죠. 그러면 왜 교환을 할까라는 질문을 먼저 할 수가 있겠는데요. 뭐 당연한 대답으로서는 뭐 서로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이제 답을 할 수 있겠고요. 그렇다면은 교환을 함으로써 어떻게 이익을 보느냐라는 사항을 우선 설명을 하는 것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교환의 본질이 되는데요. 사람들이 교환을 하는데 그 교환을 하면은 이익을 본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익을 보게 되느냐. 우선 화폐가 없는 경제 우리가 물물교환 경제라고 그러죠. 물물교환 경제를 먼저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갑은 축구공을 가지고 있고 을은 농구공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보죠. 그런데 이 갑과 을이 어느 누구의 강제도 아닌 자발적으로 둘이 이 축구공과 농구공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갑은 축구공을 처음에 가지고 있고 을은 농구공을 가지고 있고 서로 바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겠습니까? 갑은 축구공보다는 야구공을 더 좋아하고 을은 야구공보다는 축구공을 더 좋아한다. 이걸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하면은 갑은 그 축구공은 갑에게 낮은 가치를 주지만 을에게는 더 높은 가치를 주고 야구공은 을에게는 낮은 가치를 주지만은 갑에게는 더 높은 가치를 주는 그렇기 때문에 상호
낮은 가치의 물건은 상대방에게 보내고, 물론 상대방에 가면은 높은 가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상대방은 자기에게는 낮은 가치의 물건을 그 다른 사람에게 보냄으로써 말하자면은 낮은 가치의 물건을 보내고 높은 가치의 물건을 가져오기 때문에 가치의 수준이 두 사람 다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두 사람 다 그 보유하는 가치에 가지게 되는 가치의 수준이 높게 된다. 이걸 이제 우리가 경제에서 표현할 때는 자발적인 교환으로 교환 당사자들의 부가 증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뭐 한동안 그 FTA 가지고 논란이 많았습니다만은 그 국내에서 그 개인 간의 거래를 확장하면 이제 국가 간 거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유무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서는 낮은 가치를 부여받지만은 미국으로 가면은,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에게죠. 미국으로 가면은 높은 가치를 부여받는 물건은 수출이 되는 거죠. 그리고 미국에서는 낮은 가치를 가지지만은 한국에 오면은 높은 가치를 가지게 되는 물건은 수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무역은 우리가 수입하기 위해서 수출을 하는 거죠. 즉 교환이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받기 위해서 나도 줘야 된다. 이제 이런 것이 이제 바로 그 교환의 그 원리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잠깐 다시 요약하면은 교환이라는 것은 나에게는 낮은 가치를 주지만 상대방에게 높은 가치를 주는 것, 이것은 상대에게 보내고, 상대에게는 낮은 가치를 주지만 나에게는 높은 가치를 주는 것, 이걸 가져오는 것, 그래서 바꾸는 것, 이게 교환이다. 그래서 교환을 하고 나면은 서로 가치가 예전 수준보다 더 높아진다. 그래서 이것이 교환의 이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자꾸 가치 얘기를 하죠. 가치다. 교환을 하면은 가치가 높아진다. 그래서 부가 높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가치라는 것은 주관적인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맞습니다. 가치는 주관적인 거죠. 그러면 부가 가치라고 그랬으니까 부도 주관적이냐?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죠. 당연히 부도 주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리적으로 똑같은 어떤 하나의 물건이 어떤 사람에게는 높은 가치를 주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낮은 가치를 주기도 하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에게는 마이너스 가치를 주기도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요. 뭐 우리가 새롭게 이제 냉장고랄지 세탁기를 새 것을 사면 이제 처음에 포장해가지고 이거 박스가 이제 따라오게 되죠. 그 박스를 이제 다시 이제 냉장고를 설치하고 난 그 박스, 이것은 사실은 그 가정주부나 어른들한테는 치워버려야 이제 쓰레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주부에게 주는 그 포장 박스가 주부에게 주는 가치가 사실상 마이너스나 다름이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이제 어린 꼬마들이 있다면 그 포장 박스는 대단히 중요한 장난감이 될 수가 있다. 숨바꼭질을 하면서 거기에 숨기도 하고 찾기도 하고 이러면서 대단히 높은 가치를 주는 그런 물건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동일하게 물리적으로 똑같은 물건이라 하더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높은 가치를 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는 마이너스 가치를 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높은 가치를 주는 것을 우리가 영어로 이제 표현하면 굿이라고 그러죠. 재화와 용역 서비스. 그래서 이제 goods and services라고 그러고, 낮은 가치를 주는 것을 뭐라고 부르면 되겠습니까? 굿스에 반대되는 bad라고 부르면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굿스를 얻으려면은 가격을 지불해야 되죠. 양의 가치를 주는 거니까. 그러나 bad는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가치를 주는 거다, 이런 얘기죠. 그건 내가 가지고 있기를 원치 않는다, 버리려고 한다. 그래서 bad를 버리려면은 거기다가 가격을 지불해야 된다. bad를 사는데 가격을 지불하는 게 아니고 버리는데 가격을 지불해야 된다. 얼른 우리 주위에서 복잡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쓰레기 버리려면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려야 된다. 종량제 봉투는 우리가 가격을 지불하고 사는 거죠. 왜? 무슨 목적으로?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서. 그래서 구스는 그 구스를 얻기 위해서는 플러스 가격을 지불해야 되고, 배스를 버리기 위해서 돈을 지불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환이라는 게 참 중요한 그 인터랙션,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인데요. 우선 그 교환은 그 협동의 과정입니다. 여러 그 사회 구성원들을 협동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그 과정인데요.
우선 혼자 사는 사냥꾼을 생각해 보면은 그 사냥꾼은 자신의 시간과 그리고 사냥 도구 등을 그 동물이라는, 자기가 사냥하고자 하는 그 동물이라는 음식과 바꾸는 자폐적 교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혼자 시간과 사냥 도구들을 동물이라는 그 음식과 바꾸는 그러한 그 자폐적 교환을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현재 이 사는 사회에서의 협동은 그 자폐적 교환을 개인적 교환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인간은 그 다른 사람에게 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준다. 그래서 이로부터 사람들 간의 상호성이라는 게 형성이 되는 거죠. 상호성. 그래서 개인 간의 교환이 한 인간을 사회의 구성원으로 통합해주는 유대감을 형성하게 해준다. 그래서 교환을 통해서 이 사회 구성원들은 서로 교류하고 유대감을 만들고 그리고 서로에게 이로운 것을 주게 되는 이제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사는 인간 사회에서 사람들 사이의 그 교환 관계는 사실은 그 사회 관계의 근본이 되는 그런 이제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교환은 그 설득의 과정인데요. 설득이라는 것은 뭡니까? 나는 아까 갑과 을의 경우에는 갑이 뭐 을에게 얘기하기를 나는 너에게 축구공을 줄 테니 너는 나에게 야구공을 달라. 이게 이제 설득을 하는 거죠. 을 역시 나는 너에게 야구공을 줄 테니 그 축구공을 나에게 달라. 물론 이제 거기에서 이제 뭐 가격이 맞다 안 맞다 교환 조건이 가지고 이제 따지고 이제 그러겠죠. 그게 바로 이제 설득의 과정이다. 그래서 이제 조건이 맞으면 교환을 하게 된다. 조건이 맞았다는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기에게는 낮은 가치를 주지만 상대에게 높은 가치를 주는 물건은 그쪽으로 보내고 반대의 경우는 이제 나에게 가져오는 이런 이제 교환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그 교환 행위가 엄청나게 많은데요. 요즘 뭐 누구나 다 휴대하고 있는 그 휴대폰도 마찬가지죠. 휴대폰 가게에서는 그러겠죠. 내가 이 휴대폰을 너에게 줄 테니 너는 내 호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돈을 나에게 다오.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흥정이 되겠죠. 요즘 보조금 가지고 상당히 무슨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것도 다 흥정의 과정이다. 그래서 이제 설득이 되고 비차 합의를 해야 자발적인 교환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또 재미있는 사항은 그런데 설득의 과정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남을 더 잘 설득하면은 내가 다른 사람과 협동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이제 포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로부터 이제 경쟁이라는 개념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물론 경쟁도 자원이 희소하기 때문에 생깁니다. 자원이 희소하지 않다면 경쟁은 없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제 경쟁은 거래 당사자에게 내가 거래하는 그 거래 당사자에게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더 매력적인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다른 경쟁자를 이기려는 그런 대항적 행위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항적입니다. 결국 대항적이라는 것은 분명하죠. 그런데 이제 동물 사회에서 그 대항적인 의미와 인간 사회에서 대항적인 의미는 다른데요. 좀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경쟁이라는 것은 교환을 하기 위해서 설득하는데 좀 더 잘 설득하기 위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제 벌어지는 그런 그 행위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판매자는 자신의 물건을 팔기 위해서 다른 판매자와 경쟁하게 되는데요. 이걸 우리가 다시 해석을 하면은 이는 곧 소비자와 교환을 통해서 협동할 수 있는 그런 위치를 자신이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하는 행위다. 이런 얘기. 여러 사람들이, 여러 판매자들이 어떤 특정 소비자 또는 많은 소비자하고 협동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판매자보다도 내가 하겠다.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것이 이제 경쟁 개념이다. 경쟁이다라는 거죠. 사실 이게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이게 비판받는 상당히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경쟁 때문에 그러는데요. 사실은 경쟁은 구성원들 간의 협력을 가져오는 거거든요. 누구를 내치는 게 아니고 폐기시키는 게 아니고 협력을 가져오는 건데 이것이 이 개념적으로 잘못 전달되어 가지고 자본주의는 뭐 정거리 법칙이 작용하는 뭐 사회다 또는 뭐
약육강식, 승자독식 이런 식으로 얘기가 이제 되는데요. 이건 사실은 동물의 인간이 아닌 동물의 세계에서 경쟁과 인간 사회에서 벌어지는 경쟁 간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연유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경쟁이라는 주제를 따로 설정을 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만은, 오늘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동물들, 사람이 아닌 동물의 사회에서는 경쟁은 말하자면 영합의 게임이가 되는데요. 영합, 제로섬이죠. 패자는 폐기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치타가 가젤을 사냥하면 이제 치타는 음식을 얻지만은 가젤은 죽어버린다. 그래서 가젤이 잃은 것과 치타가 얻은 것을 합해 보면은 거의 0이다. 그래서 제로섬 게임이다. 그래서 패자는 폐기되어 버린다. 폐기되어 버린다. 그야말로 약육강식이죠. 그리고 정글이 법칙이 적용됩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생물학적 경쟁에서, 경쟁 세계에서 그렇다. 영어로 얘기하면 biological competition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만은, 동물 사회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인간 사회에서의 경쟁은 이와는 완전히 다르다. 우리 인간 사회에서의 경쟁을 교환학적 경쟁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교환, 아까 말씀드린 교환학적 경쟁. 그래서 catalectic competi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는. 이것은 교환학적 경쟁에서는 협동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위치로 자원을 배분해주는 기능을 한다. 그러니까 양합의 게임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자리를 놓고 여러 사람들이 경쟁을 벌여서 한 사람이 그 자리에 앉게 됐다면은 그 사람이 그 자리에 가장 적합하게 잘 맞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폐기되어 버리느냐? 그렇지 않죠. 다른 사람은 자기 자신의 위치에 잘 맞는 자리, 차선이 되겠죠. 그 다음에 차차선, 차차차선, 이런 식으로 이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된다는 거죠. 그래서 경쟁이 없으면 자원이 또 효율적으로 배분되기가 어렵습니다. 배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게, 보통 특히 정치인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대단히 정글의 법칙이고 비정하다고 하는데, 그것은 경쟁의 개념, 동물 사회에서의 경쟁과, 즉 생물학적 경쟁과 인간 사회에서의 교환학적 경쟁의 차이를 오해하는 데서 오는 것이다 라는 사항을 좀 기억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범위한 교환은 협동의 확장을 의미합니다. 아까 교환이 협동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교환이 확대되면은 협동이 확대되는 거고, 결국은 사회가 번영하게 된다. 그래서 경쟁은 바로 이런 광범위한 교환을 통한 협동의 확장을 촉진하고 인류 문명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경쟁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경쟁은 남을 이기려는 대항적 행위에는 분명하지만 그 결과는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촉진하고, 그리고 사람들 간의 협동을 확장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교환을 편리하게 하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물물교환 경제에서는 화폐가 없었죠. 그러니까 아까 갑과 을이 만나가지고 상호 합의할 수 있는 그런 조건, 갑과 을이 축구공과 야구공을 교환했듯이 서로 합의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사람들을 상호 만난다는 게 쉽지 않았다. 그래서 물물교환 경제에서는 교환하는데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어갔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등장한 것이 화폐입니다. 그래서 화폐는 어느 특정 개인이 또는 특정 이념을 가진 사람이나 처음에 국가가 이렇게 만든 존재가 아니다라는 얘기죠. 화폐도 사람들이 교환을 하는 과정에서 그 불편함, 이걸 이제 거래 비용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거래 비용을 줄이는 방법으로서 자연스럽게 등장한 것이 화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폐가 없으면 대단히 불편하죠. 야구공을 사야 되는데 축구공을 원하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찾아봐야 되고, 또 만난다는 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우선 축구공을 팔아서 화폐를 받고 그 다음에 그 화폐로 야구공을 사는, 이건 크게 다시 설명드릴 필요가 없이 이제 명확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게, 교환의 편의를 위해서 태동화가 만들어지고 형성되고 그리고 이제 발전하는 게,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아주 많이 들으셨을 시장이라는 겁니다. 시장.
시장에는 뭐 남동문 시장, 동대문 시장, 뭐 여러 가지 그 시장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시장이라는 것은 그런 특정한 장소나 특정한 어떤 물건 이런 것을 지칭한다기보다는 시장은 하나의 과정을 얘기하게 되는데요. 싹 그렇게 쉬운 개념은 아니라 좀 판단이 됩니다만은 그 시장은 노동을 통한 분업을 하면서 협동하는 다양한 사람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움직이는 과정이다. 아까 이제 그 사람들은 자기가 가치 판단에 따라서 행동한다고 그랬죠. 행복을 이제 추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시장은 가치 판단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움직이는 과정이다. 그래서 특정한 장소를 지칭한다기보다는 상당히 광범위한 추상적인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시장 과정이란 무엇이냐? 시장 과정이라 하면 시장 사회의 여러 구성원들이 각자의 행동을 사회적 협동이라는 요구사항에 맞춰 나가는 것이 바로 시장 과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사회 구성원들이 각자의 행동을 사회적 협동이라는 요구사항에 맞춰 나가는 것이다. 사실 협동을 잘 못하면 이게 도태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 돈을 많이 벌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소비자와 협동을 잘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도덕적인 의미에서 뭐 협동을 하냐 안 하냐 그런 의미가 아니고 소비자와 협동을 아주 잘하는 결과가 결국 돈을 많이 번 결과로 나타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교환은 어느 때 가장 원활하게 일어나냐? 물론 정부에 의해서 방해받지 않은 그런 시장에서 가장 원활하게 일어나고, 그리고 그러한 그 교환을 가능하게 해주는 여러 가지 그 메커니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가격이다라는 얘기죠. 가격. 그래서 우리가 가격의 움직임을 제한한다랄지, 그래서 광범위하게 시장의 움직임을 제한한다랄지 하면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교환의 범위가 좁아지고, 그렇다면 사회 전체적으로 협동의 범위가 좁아지고, 그래서 부의 증가가 감소하는 그런 그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건 큰 얘기는 아닙니다만, 뭐 언론에서도 자꾸 그렇고요. 여러 가지 그 인쇄 매체 그리고 방송에도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 화폐 경제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자꾸 실물 경제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요. 이건 조금 우리가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만은, 화폐 경제와 대비되는 경제는 물물교환 경제입니다. 화폐 경제란 화폐가 있는 경제입니다. 화폐가 존재하는, 화폐가 통용되는 경제. 물물교환 경제는 화폐가 없는 경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화폐 경제 내에서 실물 부문과 화폐 부문을 얘기하는데, 그건 이제 섹터라고 얘기해야 되죠. 부문. 리얼 섹터와 이제 마니터리 섹터를 얘기하는데, 리얼 섹터를 자꾸 실물 경제라고 표현함으로써 마치 화폐 경제와 대비되는 그런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건 이제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고요.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개인들의 자유롭고 선택의 폭이 넓어져야, 즉 시장이 자유롭게 움직여야 자발적인 교환을 통해서 서로의 부를 증가시킬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은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 부의 증가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시장 경제를 이제 창달해야 한다라는 그런 대결론을 이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아주 매우 친숙한 그 교환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이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제2강 교환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